저희 청운문학도서관에서는 4년째 기리의 인문학을 진행해 왔고, 올해는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와 모습을 인문학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땅 얘기로 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이 그 땅을 제대로 읽고 그것이 땅이라는 건 원래 자연이니까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슬리지 않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요. 서울 거 아닌 건 다 빼고 서울 거만 가지고 또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은 거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많은 집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몇 개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비주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로 대신할 거고, 여기 보면 그 키워드를 전부 다 글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그걸 잘 읽으시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일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중요한 변화들, 도시하고 특히 서울하고 관련된 변화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1899년, 19세기죠. 19세기 말에 인천 개항이 돼요. 인천 개항이 되는 거는 단순히 항구가 열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기에 들어가는 그 시기죠. 일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개항을 한 거니까. 인천 많이 가보셨죠? 인천 뭐 하러 가세요? 짜장면? 그 차이나타운에 짜장면 때문에 가지요. 그래서 인천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인천이라는 게 우리의 근대화가 시작이 되는 기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경인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인선 하면 전부 다 복잡하고, 경인 고속도로도 가기 힘든 그런 거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국토에서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이 길이 굉장히 옛날에는 주로 청나라 쪽으로 가던, 중국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때 20세기 직전에 완전히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해방이 45년에 되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는데, 딱 5년쯤 지나면 또 한국전쟁이 일어나요. 정신없죠, 뭐. 그리고 그 바람에 완전히 다 부서지고, 먹을 것도 잘 데도 없는 상태에서 조금만 그냥 억지로 이제 뭐라 그러나요, 국토를 일으키는 작업을 하는데 1960년, 61년에 군사혁명이 일어나죠. 그때는 혁명이라 그래요. 지금은 군사 뭐라 그래요? 요즘은 혁명 아니, 쿠데타지, 쿠데타.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그때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61년서부터 알아맞히고 92년이에요. 92년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는, 정치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보통 88년으로 보기도 해요. 88년이 무슨 해죠? 올림픽을 하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갇혀진 나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제2의 개항이죠. 지금 한강 다리 많죠. 첫 번째 한강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지금의 한강대교고, 제2 한강교 젊은 사람도 모를 거예요. 제2 한강. 지금 양화대교입니다. 근데 저 제2 한강교는 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경인선하고 영등포를 거쳐서 인천으로 가는, 인천을 연결하는 산업도로예요. 이제 우리가 공업국가가 되기 위해서 인천의 공업 여러 단지를 만들고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네, 저 다리예요. 그리고 65년은 제가 4학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리 막 놓고 할 때도 그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큰 변화가 저 제2 한강교하고 조금 밑으로 내려간 제3 한강교가 있죠. 69년. 저거는 큰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2하고선 3은 한남대교입니다. 두 개의 다리를 놓으면서 이 국토가 완전히 가치도 바뀌고 의미도 바뀌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지금처럼 뭐 이런 어떤 것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게 저 두 개의 다리예요. 한강에 놓인.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강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한강까지만 서울이고 한강 너머는 시골이에요, 시골. 고양군 무슨 군 해서 좀 전부 시골입니다. 양주군. 강남이 아마 양주군인가 그랬어요. 양주군. 그러다가 68년에 고속도로를 놓고 70년에 개통을 해요. 서울, 부산. 73년에 뭘 하냐면 영동 잠실 계획 시가지 조성 계획. 이 이름이 긴데 요즘으로 하면 어떤 도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영동 잠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영동 그러면 몰라요. 영동 고속도로, 영동선, 영동 강원도를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영동은 영등포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잠실 이게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게 73년. 그래서 이제 강남 개발이 시작이 되는데 강남이 개발이 안 되죠. 강남에 아무것도 없는데 강 건너에 다리 두 개만 놓았고 그냥 벌판에 벌판은 아니에요. 논과 밭하고 조그만 구릉지 얕은 야산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살리고 만무하죠. 무슨 도시에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이죠. 그때 다 군이었어요. 군. 근대화가 된다는 것과 도시화가 된다는 것이 같은 트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근대화 도시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까지 있었던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 이게 영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개념도 틀려져요. 저녁에 어두워지면 자야 되는데 이제 안 자요, 밤에 뭘 자꾸 할 걸 찾아요. 거기다 이제 전기가 발명이 되니까 전등을 다 다니까 밤에 환하고, 도시도 환하고, 결국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기니까 어디든지 짧은 시간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대전에서 먹고, 저녁은 부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성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 압축이 됐다 그래요. 그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압축. 그래서 이 압축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지금의 우리 생활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점도 있고 엄청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 가지고 위에 거는 우리나라의 제일 처음 철도가 놓일 때의 지도입니다. 1899년 이 장면.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엔 배다리 근처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산으로 보이는 동글동글 산이에요. 전부 다 조그만 산인데 그 사이로 기차를 놓죠. 기차를 그때는 터널로 놓을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로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바다예요. 왼쪽이. 서울에서 오면 이렇게 가죠. 오면 여기가 지금 여기쯤이 동인천쯤 되는데 이 바깥에 지도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바깥에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깥에도 땅에만 저런 게 아니라 바다에도 이렇게. 이게 뭐예요? 바다에 이렇게 똥똥 떠 있는 게 다도해죠. 다도해. 통영 저쪽 이 전라도에 있는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남쪽에 있는 바다가 이렇잖아요. 다도해.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는 바다였는데 좀 이렇게 메꿔져서 이게 육지고 여기는 바다고. 그러니까 서울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봤을 때 얼마나 이 풍경이 근사했겠어요. 마치 통영 들어갈 때 것처럼 충무시 갈 때 것처럼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기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일본의 그 토목 기술자들이 이렇게 놓아서 여기가 지금 인천역 지금의 그 차이나타운이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올라 그러다가 뭐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이렇게 돌아요. 근데 참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건물들, 아파트 다 들어서는 바람에 바다가 안 보이죠. 저런 건 굉장히 우리가 잘못 지형을 이용하는 그런. 근데 그러고 한참 지나서, 한 50년 지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군이 상륙을 해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군사지도입니다. 똑같은 지역에, 여기 반대로 이쪽에서 올라가죠. 바다에서 왔으니까 바다에서 저 섬들을 지나서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는 거의 다 이게 지상군들이니까, 되도록이면 자기를 몸을 감출 때가 있어야 돼요. 가다가 오면 다 죽으니까 감추면서, 그러면서도 서울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경로를 만들었겠지요. 이게 군사지도에. 둘 다 군사지도인데 저건 일본 사람들이 토목의 개념으로 기찻길을 놓기 위해서. 근데 기차나 자동차가 똑같이 어떤 기관으로 가는데 기찻길은 이렇게 못 가요. 기차가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요? 다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이렇게 가지, 이렇게 넘어가는 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산 중에서 얕은 데로 기찻길이 이렇게 놓이죠. 그래서 그게 특징입니다. 이 근대가 됐어요. 근대가 되고, 우리가 이제 도시에 막 모여 살아요. 전에는 시골에 띄엄띄엄 살 때는 저 할아버지 집에 자식이 뭐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다 알죠. 심지어 그 애 생일까지도 다 주민들이 알 정도로 다 알게 돼요. 다 사람들이 직접 영어로 얘기하면 컨택트를 하기 때문에, 접촉을 하기 때문에 다 알게 돼요. 이래저래. 그래서 어떤 데는 굉장히 귀찮아요. 그냥, 그리고 되도록 거기서는 피해 다녀야 돼. 예. 어른 만나면 안 좋은 거예요. 잔소리만 듣고, 뭐 조금 잘못된 장면 만나면 또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되도록 피해 다니죠. 예. 그런데 도시로 왔어요. 아까 시골에서는 밀려나고 일을 얻기 위해서 도시로 왔는데, 학교를 가기 도시로 왔는데,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어. 같은 고향에 있는 사람도 뭐 옛날에 멀리서 보던 사람이라서 별로 상관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내 비밀을 몰라요. 나도 알 필요도 없고. 굉장히 편한 게 된 거지, 이 도시가. 뭐라 그러나, 패러다이스, 영어로. 천국에. 숨기에는 너무 좋은 거죠. 시골은 친한 건 있지만 불편한 게 또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추석 때 가면 뭐 언제 결혼시킬 거냐, 뭐 아니면 전부 다 물어보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도시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남남이 그냥 지내도 아무 상관이 1년 내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1년 내내 지내도 옆에 집하고 인사 한번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 말을 걸면 안 돼. 말을 걸면 그다음부터 이 개입이 들어오니까 말을 대도 안 하고 눈만 껌뻑뻑하고 그리고 몇 년을 지내요. 그러니까 친해지지 않죠, 그냥. 옆에 있는 그냥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생겨요. 공과 사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많이 싸우다가 따지죠. 공과 사를 분명히 해라. 공도 나한테 들어가고 사도 나한테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공과 사람 문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전에는 공과 사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니께 내 거고 내 건 시골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 부조하면서 그렇게 되던 것이 이 일치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개념이. 그래서 이 공과 사를 분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수입한 거잖아요. 네, 수입해서 기껏해야 우린 100년도 안 됐는데, 50년 됐나요, 지금? 50년? 1945년서부터 지금 기껏해야 한 60년.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수입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이란 말이 나온 공공이란 말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슨 말인지. 공공성, 공공건축,
공공공간, 공공의 재산 뭐 다 많이 쓰는데 이 공공이란 말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공자가 두 개예요. 그냥 공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이 이 지금 공공을 공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는 공과 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은 저기 같이 쓰는 거고 사는 내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공공은 또 달라요. 공공은 공자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뭔가 다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알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키워드로 이거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어렵지만 우리가 공공이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이 도시에서 이렇게 모여 살면서 뭔가 질서나 어떤 가치나 또는 서로 어떤 개념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꽝이에요. 이 강남 엉망진창에 여기 보면 이 전부 다 여기가 그냥 다 달라진 거죠. 여기 전부 식민도시 같죠. 전부 격자로 돼 특히 강남. 그래서 우리 강남 가면 차가 잘 빠진다 그러는데 그게 식민도시의 특징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런 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긴 땅을 전부 다 이렇게 두모로 잘라서 편편하게 다 만들어 놓은 게 강남이고 그나마 잠실 쪽은 좀 달라요. 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쪽하고 너무 틀리죠. 그리고 여기 비어져 있는 데는 전부 산이나 아니면 들판이에요. 이게 70년대, 80년대. 그래서 6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강남의 집들이 이런 게 60년대, 70년대 2층짜리 집에다가 위에 이렇게 지붕 얹은 거. 이건 언제든지 증축할 수 있도록 이런 집에서부터 점점 이런 거 짓다가 좀 계속 눈을 따라가 보면 그다음 뭐 12층 아파트로 갔다가 어느새 갑자기 60층으로 바뀌어요. 60층은 타워팰리스죠. 이거 하는데 불과 30년이 안 걸려요. 20몇 년 걸려요. 이런 지구상에 이런 데는 없어요. 이게 아주 독보적인 존재고, 이 선유도, 그 당시에는 선유도 그냥 이렇게 버려진 땅인데 거기다가 물공장을 세워요. 그래서 76년에 세워서 여기 한 20년 동안 여기서 물을 생산했습니다. 지금 선유도 공원은 원래가 물을 생산하던 공장이에요. 근데 공장이라 그러지만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 그냥 물 가둬놓고 한강물을 퍼올려서 이걸 깨끗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물공장인데 이 섬 전체가 이제 물공장이 된 거죠.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이거 이제 물공장 없애고 여기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고 여기 공원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 공원이 돼요. 선동원은 많이 가보셨죠? 안 가보셔도 가봤다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이 자주 가는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근데 이 공원은 다른 공원하고 틀려요. 보통 공원, 아까 그처럼 아시아 손천을 하면서 바로 옆에다 공원을 세웠는데 그 공원은 그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슬슬 산책하고 운동 체조하고 들어가는 그런 데고, 여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2한강가 지금 양화역에 바뀌면서 거기에 이게 또 걸려 있는데, 여길 진입하려 그러면 제2한강교로 와서 저쪽 합정동에서 걸어서 여기 와서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버스를 타면, 요새는 버스가 생겼어요. 한 몇 년 전에 생겨서 여기서 버스 서요. 교통이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 근데 사실은 다녀보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데 그 차를 자기가 몰고 다니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 차가 있어서 불편한 거지 이 자체가 불편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돈만 내면 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차 있는 사람은 이걸 차를 여기다 주차를 못하니까 여기다 주차하고 여기 걸어와야 돼요. 여기는 원래 차 있는 사람이 더 불편한.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거죠. 좀 민주적으로 왜 차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편하냐 불편해, 이건 안 된다. 누구든지 쉽게. 그게 민주적이잖아요.
공원이라는 거는 무슨 차를 끌고 가서 일 보는 데가 아니죠. 저거는 뭔가 힐링하고 생각하고 뭐 그러려고 가는 건데 그걸 차를 끌고 가서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 사진처럼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원래 물공장에 쓰는 콘크리트 구조를 그대로 다시 살려서 그거 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 뭐 잘라내고 없애고 그런 것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무슨 요새 이걸 뭐라 그러더라? 뉴트로? 여러분 그 뉴트로라고 많이 보죠? 레트로? 뉴트로라 그러더라고요. 레트로하고 합쳐서 레트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인천 차이나타운에 멀쩡한 집의 기둥을 콘크리트 잘라서 이렇게 두툼한 걸 놔두고 뭐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엉터리고요. 이건 원래 여기 물이 들어있던데 물에 들어있던 탱크를 위에를 지붕을 걷어내서 이렇게 쓰려고 이제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요즘 많이 옛날 거를 고쳐 쓰는 거에 거의 원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할 때는 이건 그런 뜻한 게 아니라 이 구조물 좀 더 콘크리트 뭐 이렇게 두꺼운 이런 것들인데 그래 아니고 철근 다 썩은 거 그다음에 배관 이런 재료인데 그걸 갖다 버리면 인천 바다가 또 오염이 돼요. 매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쓰자. 되도록 쓰고 그냥 버리더라도 이 근처에서 버리자. 아니면 적당히 고쳐서 새로 쓰자. 딴 걸로. 그런 생각. 결국은 재활용 공원으로 만든 셈이 됩니다. 여러분 서울역은 다 가봤죠. 서울역고가 뭐 지금 서울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서울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교통의 접점에 있는데 이게 1925년에 세워졌고 2004년에 KTX역이 세워졌고 그래서 이 역이라는 것이 아까 산업혁명 이후에 제일 먼저 발달된 데가 런던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여러 지역이 이제 석탄 캐고 뭐라 그러죠? 광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반돼서 런던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거기 공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 먼저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역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이걸 사실 공부를 하고 우리도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는 막 이게 커질 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이거 완전 노다지가 생겼다는 생각만 했지 공부를 한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요거 지도를 잘 보시면 이게 런던이에요. 뒤엔 잘 안 보이죠? 가운데 테임스강이 흐르고 요만했어요. 근데 이렇게 런던이 커지니까 야 역을 어떻게 하지? 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역은 이 도시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도시와 시골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골에서 시작한 역이 런던으로 어떻게 들어오냐. 당연히 생각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처음 생긴 역 중에 하나인데 이 역이에요. 이 두 역이 한 군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저게 다른가 봐. 가는 데가 다르니까 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뒤에 보여요? 네. 그렇게 해서 도시가 이렇게 커질 때 안 들어와요, 안으로. 안 들어오고 여기다 짓는데 이 모양이 중요해요. 이건 농촌 쪽이고 이쪽이 도시 쪽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거리에 역이라는 게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 어떻게 생겼나 이런 얘기예요. 뭐 비슷하죠, 우리 그 서울역이나 이런 역을 세우고 뒤에는 기차 서는 데는 집이 아니죠, 그거는 이 지붕 뚜껑만입니다. 뚜껑 모양이 틀려요. 앞하고 안하고 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지어서 이 앞의 모양은 가급적 도시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이렇게 이 노력을 처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중요한 장소로 이게 이렇게 각인이 되도록 그 연구를 하고 여기 그 중에 한 역은 보면 여기에 입구가 이쪽인데 이때 자동차가 없던 시대예요. 마차가 여기에 들어와요. 마차.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우리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압축이 되는 바람에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다 하는데 더더구나 서울역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KTX 쓰기 전까지 우리가 역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역만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만들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병원도 안 만들어 봤죠. 뭐 우리가 왜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우리가 세월을 지난 어떤 그것만 얘기하지 그 후에 성찰이 없는 거예요. 식민지를 겪어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고 그때 식민지에 우리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편의해서 다 만들어준 근대화 시설을 마치 우리가 만든 것처럼 착각하고 100년이 지나간 거죠. 산지가 어떻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계속 거꾸로 가죠. 여기 옛날 성북동에 여기 성북천이라고 부르는 강이 흘렀어요. 개천이. 그래서 쭉 가면 여기가 무슨 역이지? 한성대 옛날 그 무슨 역이었네? 삼성교까지 물이 쭉 흘러서 삼성교부터는 이렇게 개천이 보이죠. 거기서부터 고려대학 쪽으로 해서. 근데 그게 이 삼성교까지가 다 메꿨어요. 메꿔서 도로로 다 만들어져. 요 성북구립미술관하고 간송미술관, 성북초등학교 있는 여기에 요만큼이 아까 똑같아요. 그 세창고개처럼 움푹 데가 옛날에 물이 흘러서 이렇게 패인 데인데 그게 그냥 길을 놓으면서 이걸 안 건드려 놓은 그런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러고 있다가 무허가 집들이 막 들어서면서 새로운 구청장이 그걸 메꾸겠다. 여기죠. 옛날에 이렇게 물이 흘러던 데인데 여기를 메꿔서 여기 요 부분이에요. 여기 길을 냈으니까 여기를 메꾸자. 메꿔서 여기다 주차장을 놓겠다. 여기 표 얻으려고.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가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 안에. 전부 다 무허가들이에요. 카페도 있고. 아니,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그게 무허가니까 없애야 되죠. 그래서 없애고 메꾼다. 똑같은 원리죠. 아까 거기 세창고개하고. 그래서 제가 안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도면이 없어버렸네. 이상하게 되어버렸네. 여기를 원래 모양 그대로 놔두고 이 안에 있는 옛날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도 뭐 여기 옛날에 집이 있었다 그런 표시 정도만 하고 여기 다시 고치자. 왜냐면 낡아서 막 무너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다시 제대로 고쳐서 쓰자. 그래서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어떤 정신으로 그 장소를 살려내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써놨지만 그 얘기를 이제 그 실현된 것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글 나오면 보통 the end잖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한 얘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먼저 멘트를 해버렸는데 장소가 없어지면 기억을 못한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집이 없어지면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땅을 바라보고 또 어떤 역사와 고민을 하고 또 어떤 건축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감동받는 시간이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책을 읽고 왔거든요. 그 책 내용 중에 건물을 지을 때 풍화를 생각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외에 더 다양한 좋은 선생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책과 함께 강연 그리고 또 좋은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 기획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운문학도서관은 종로 구민뿐만이 아니라 부암동, 청운동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문학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시, 소설, 수필 위주의 수장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독서뿐만 아니라 쉼과 휴식, 사색, 이용자분들에게 편안한 공간으로서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